나오는 게 운동에 대해서 나왔죠. 힘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힘이랑 관련해서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랑 등 가속도 운동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 다 배우고 나서 운동 법칙 했었죠. 운동 법칙 총 3개 있다 그랬고, 제1법칙 관성의 법칙, 2법칙 가속도 법칙, 3법칙 작용 반작용 법칙, 3가지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운동량, 충격량. 여기서는 운동량 구하는 식, 충격량 구하는 식, 그리고 그 2개 관계 이런 거를 같이 봤었어요. 이거를 전부 다 다루기는 할 건데 다 자세하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에 나오는 개념 위주로 다룰 거예요. 자,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은 운동에서 처음 나오는 물리량이 이동거리랑 변이 2개 차이점을 썼죠. 이동거리는 실제로 이동한 거리라 그랬고, 변이는 처음 위치와 나중 위치 이은 직선거리다라고 해서 위치의 변화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2개 차이점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속력과 속도. 둘 중에서 방향성을 가지는 물리량은 뭐였지? 그 차이점이 뭐예요? 자, 속력 같은 경우는 물체 운동할 때 얘는 빠르기만 나타낸다고 했죠. 얼만큼 빠르게 움직이냐 그것만 나타내는 거고, 속도 같은 경우에는 빠르기 당연히 나타내지만 플러스 방향도 같이 나타낸다고 했죠. 속도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하는데 어떤 물체가 하나는 오른쪽으로 5m/s 움직이고 하나는 왼쪽으로 5m/s 움직인다. 얘네 지금 빠르기는 똑같고요. 방향은 반대예요. 그러면은 얘네 속력은 똑같아? 아니면 달라? 속력은 똑같죠. 속력은 빠르기만 보니까 2개 빠르기 똑같으면 속력은 같다라고 해줘야 되고, 속도는요? 다르죠. 속도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속도는 다르다라고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개 차이점 알고 있어야 되고, 속력 구하는 식.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로 구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이로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는 지금 순간 속력 얘기하고 있는 거고, 평균 속력은 어떻게 구했어? 그렇죠. 평균 속력은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 구한다고 했죠. 평균 속력 구할 때 산수 평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학에서 쓰는 산수 평균 쓰면은 절대 안 된다. 평균 속력은 무조건 총 시간분의 총 이동거리로 구해줘야 된다. 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1번 문제 한번 볼 건데요. 1번 문제 보면은 틀게 직선 부분을 달리는 장난감 기차의 거리와 시간 사이의 관계 그래프가 다음과 같았다. 처음 4초 동안의 장난감 기차의 평균 속력은, 평균 속력 물어보고 있다. 평균 속력? 이걸로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처음 4초 동안의 시간은 4초인 거 알 수 있고, 4초 동안의 이동 거리 얼마? 그렇지. 그래프 보면 볼 수 있죠. 4초 동안의 이동거리 4cm 이동했다. 따라서 평균 속력 구하면 1cm/s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2번 문제 보면은 그래프 나와져 있는데, 그래프를 같이 보면은
우리가 운동할 때 그래프를 같이 봤었는데 처음에 시간 거리 그래프 혹은 시간 위치 그래프 그리고 시간 속력 그래프 혹은 시간 속도 그래프 두 개 그래프가 중요하고 시간 가속도 그래프는 잘 안 나오니까 패스할게요. 자, 시간 거리 그래프 먼저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동한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네요.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뭘 의미한다고 했어? 기울기. 그래프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 기울기는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으로 구해주면 되잖아. 그치? 여기서 근데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동 거리야. 시간 분의 거리네. 속력.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무조건 속력을 의미한다고 했었어요. 속력. 그럼 지금 보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즉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말이네. 이거 무슨 운동이에요? 속력이 안 변하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이다. 등속 직선 운동. 속력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하는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VT 그래프를 보면은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똑같이 쓰면 돼요. 그래프 기울기 구하는 거 X축 변화량 분의 Y축 변화량 시간 변화 분의 속도 변화 뭐죠? 그렇지, 가속도라고 그랬지. 가속도는 기호 A로 쓴다 그랬고요. 시간 변화 분의 속도 변화량 델타 T 분의 델타 V로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는 1초에 속도가 얼만큼 변하냐 그거를 우리는 가속도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그 물체가 가속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알짜 힘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지. 물리에서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했고요. 가속도를 가진다, 즉 운동 상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가속도를 가진다는 얘기는 속도가 변하니까 운동 상태가 현재 변하고 있다. 따라서 힘이 존재하고 있다 라고 봐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힘이 0이면은 가속도도 0이고 힘이 있으면은 가속도 가지고 힘의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하고 지금 보니까 기울기 일정하네.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하죠. 이거 무슨 운동? 가속도 일정한 운동. 증가속도 운동.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프, ST 그래프랑 VT 그래프 모양은 똑같아. 근데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증가속도 운동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할 때 모양을 보지 말고 뭐 먼저 보라고 그랬어? Y축이 뭔지 먼저 보라고 그랬습니다. Y축이 거리나 위치를 나타내는지 아니면 Y축이 속력이나 속도를 나타내는지 그거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래프 해석해야지 안 헷갈려요. 모양 외우지 마세요.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이면 VT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돼요?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 안 변하니까 시간에 따라서 속도 일정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VT이고 VT 그래프에서는 기울기 말고 한 개 더 봐야 되지.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이때 면적 구하려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 즉 시간 곱하기 속력. 따라서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 무조건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은 이동 거리를 의미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그래프 간단하게 봤고요. 자, 이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이번 문제를 보기 전에 VT 그래프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VT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은 지금 속력이 빨라지는 구간은 어디야? 속력이 빨라지고 있는 구간. 0에서 1초 동안 속력 빨라지고 있죠. 그리고 한 개 더. VT 그래프에서 Y축의 부호가 의미하는 거는 속도의 방향이에요. Y축이 속도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쪽으로 간다고 해서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증가하고 있는 이 구간. 2에서 3초도 빨라지는 구간이죠. 반대 방향으로 빨라지는 구간. 그러면은 느려지는 구간은 속력 감소하는 거. 1에서 2초 그리고 3에서 4초. 그러면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시간은 운동 방향이라는 거는 속도 방향이랑 똑같죠. 즉 속도 방향 Y축의 부호.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은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2초부터 4초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한다. 그래서 2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은 힘의 방향이 바뀌는 구간이요. 힘 나오면 뭐랑 같이 생각해야 돼? 힘이 있다. 가속도랑 같이 생각하죠. 힘의 방향이랑 가속도 방향 똑같다 그랬잖아. 근데 저 그래프에서 가속도 어떻게 구한다고? 기울기로 가속도 구한다고.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기울기를 보면 되겠네요. 기울기의 부호가 바뀔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바뀌죠. 그러면 언제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어? 1초랑 3초일 때 바뀌죠. 0에서 1초 동안 플러스였다가 이때 가속도 방향 바뀌어서 마이너스 되고요. 2초일 때는 기울기 일정하니까 가속도 일정. 그 다음에 3초일 때 또 기울기 부호 바뀌네. 가속도 방향 바뀌는 거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래서 VT 그래프 볼 때 운동 방향 보는 방법 그리고 힘의 방향 보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같이 볼게요. 다음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보니까 0에서 4초 동안은 속도가 일정하고 4에서 7초일 때는 기울기 일정하고 7에서 10초일 때 또 속도 일정하고 10에서 12초일 때 기울기 일정하네. 보면은 기억 4초 때 운동 방향 바뀌었다.
몇 초일 때 바뀌었어? 6초랑 11초일 때 바뀌었다. 기억 틀렸죠? 니은 0에서 12초 동안 변이의 크기는 13m이다. 변이를 물어봤어요. 이동거리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러면은 변이는 방향도 같이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0에서 6초까지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였죠? 얼마큼 움직였어? 아래 면적 구해주면 되겠네. 사다리꼴 면적. 사다리꼴 면적 구해주면은 윗면 더하기 아래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0만큼 6초까지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6초부터 11초까지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였죠. Y축의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이때도 면적 구해주면은 윗면 더하기 아래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8m만큼 이동했네. 그리고 다시 11초에서 12초일 때는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했고요. 이때 면적 구해주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구해주면 되겠죠. 1m.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는 총 21m 움직였고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8m 움직였네. 변이는 21 빼기 8 해주면 되죠. 13m. 플러스 방향으로 13m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맞죠. 디귿 6초 때와 11초 때 가속도가 같다. 6초 때와 11초 가속도 구하려면 기울기 구해주면 되겠네. 6초 때 가속도 기울기 구해주면은 4에서 7초 3초 동안에 속도 얼마큼 변했어요? 6 그 다음에 11초일 때 얘는 2초 동안에 속도 4 2 라고 하면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지금 뭐 생각 안 해줬어요? 그렇지, 방향을 생각 안 해주잖아. 방향. 지금 6초랑 11초 때 가속도의 크기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6초일 때는 속력이 감소하고요. 11초일 때는 속력이 증가. 즉 가속도의 방향이 다르죠. 그래서 가속도가 같다라고 해주면 안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보면은 그림과 같이 물체 A가 수평면의 점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경사면의 점 Q에서 물체 B를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의 밑줄. 가만히 놓았다. 가만히 놓았다라는 거는 처음 속력이 0이라는 얘기죠. 처음 속력이 0. 그리고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는 등속도, B는 등가속도 운동하여 각각 L만큼 이동한 순간 만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역학에서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조건이 되게 많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VT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VT 그래프 그려서 조건 다 표시해두면은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물체가 A, B 두 개 있을
A는 P에서 출발을 해서 처음 속력 V로 출발했죠. 그 다음에 A 무슨 운동한다고 나와 있어? 등속도 운동. 그럼 속도 안 변하니까 쭉 그려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B의 VT 그래프 그려볼 건데 B는 아까 처음 속력 0에서 출발한다고 했고요. 얘는 지금 빗면에 따라서 내려가고 있지. 등가 속도 운동 따라서 기울기 일정하게 그려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A랑 B를 동시에 출발을 시켰는데 지금 A도 L만큼 움직였고요. 이동거리 L. B도 L만큼 움직였어. L만큼 움직인 뒤에 둘이 만났대요. 그러면은 이때 L만큼 이동한 시간이 A, B 똑같겠죠. 그렇지? 동시에 출발시키고 L만큼 이동한 순간 동시에 만났어. 당연히 시간 똑같이 걸리겠죠. 그래서 시간 미지수 T로 잡아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V랑 L은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이지만 T는 우리가 잡은 미지수잖아. 그래서 미지수를 문제에서 준 기호로 나타낼 거예요. 여기서 아래 면적 VT는 L 따라서 T는 V분의 L 뭔가 할 수 있네. T는 V분의 L 얘도 T는 V분의 L. 근데 지금 B가 L만큼 이동할 때 속력 모르죠? VB라고 잡을게요. 미지수. 그러면 또 VB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로 나타낼 겁니다. 면적이 L이다. VB 곱하기 V분의 L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면적 구하는 게 L. 따라서 VB는 얘네 넘겨주면은 L 곱하기 L분의 2V. VB는 2V네요. 근데 문제를 보면은 B를 가만히 놓은 순간부터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봤어요. A와 B의 속력이 같아질 때 A는 항상 속력이 V잖아. 그러면은 B의 속력이 V가 되는 시간을 물어보는 거죠. B가 언제 속력이 V가 될지 모르니까 그 시간 T-로 미지수 잡았습니다. 이 시간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게 B는 등가 속도 운동하고 있어. 기울기가 항상 일정해. 그죠? 그러면은 기울기 일정한 걸로 구해주면은 시간이 T초일 때는 기울기 T분의 2V. T초일 때 기울기 구해주면은 T분의 2V. T-일 때 기울기 구해주면은 T-분의 V. 기울기는 항상 일정. 그러면 T-는 넘겨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T분의 T. 근데 T 우리 아까 V분의 L로 나타냈었네. 계산해주면은 2V분의 L 이렇게 나오네요. 답은 2번이 되겠죠. 이 문제 이해했어? 이해했어? 자, 그러면은 4번 문제는 시간을 줄게요. 4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우선은 VT 그래프 먼저 그리고 나서 문제 풀면은 풀립니다.
볼게요.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가 기준선을 속력 12m/s로 통과하는 순간 기준선의 정지에 있던 자동차 B가 출발하여 두 자동차가 도로와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다.
A와 B의 속력이 V로 같은 순간 A는 B보다 30m 앞서 있다. A와 B는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각각 A, 2L이다. 지금 여기도 조건 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확인해야 될 거 A, B 둘 다 속력이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VT 그래프 그릴 건데 둘 다 등가속도니까 기울기 일정하게 그려주면 되겠죠. 근데 A의 처음 속력은 얼마? A는 처음 속력이 12로 시작해서 기울기 일정. 그 다음에 B는 처음에 정진. 처음 속력 0에서 기울기 일정. 그리고 나서 A와 B가 운동을 했는데 나중에 속력이 V로 같아졌대. 나중 속력이 V로 같아졌대. 이때 시간 모르니까 미지수로 적을게요. A, B 동시에 출발했고 그리고 V로 동시에 속력 같아졌으니까 시간은 똑같이 걸려있죠. 이해하고 있어요? VT 그래프 이렇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정보 속력이 V로 같아졌을 때 A가 B보다 30m 앞서고 있대요. A의 이동거리를 몰라. SA라고 해볼게. B의 이동거리도 몰라. SB라고 해볼게. 근데 A가 B보다 30m를 더 이동했대. 그러면은 SA 대신에 면적 구해주면은 윗면 더하기 아랫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는 SB 넣어주면은 2분의 1 VT 플러스 30. 그러면 T 해주면은 얘 넘겨줘 볼게요. 2분의 12t 플러스 VT 마이너스 2분의 1 VT가 30. 2 곱해주면은 12t 플러스 VT 마이너스 VT가 60. 12t가 60. 따라서 t는 5초라고 나와요. 이동 거리를 통해서 시간이 얼마큼 걸렸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와져 있는 조건 A의 가속도는 A고요. B의 가속도는 2A. 그러면은 뭐냐? A의 가속도 먼저 구해주면은 A는 기울기 5분의 속력 변화 V-12. 그 다음에 B의 기울기 2A는 시간 5분의 V. 구할 수 있죠. 근데 이거의 B가 1대 2다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래서 비례식 세워주면은 기울기가 1대 2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5분의 V는 5분의 2V 마이너스 24. V는 2V 마이너스 24. V는 24. V도 비례식 세우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V 알고 있으니까 A도 구할 수 있네. 여기 넣어주면 되겠네요.
A는 10분의 24 2.4 하면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보기 보면은 기억 A는 2.4m/s 제곱 맞고요. V는 24m/s 맞고요. 디귿 두 자동차가 기준선을 통과한 순간부터 속력이 V로 같아질 때까지 걸린 시간은 4초가 아니고 5초라고 아까 그랬죠. 답은 3번 기억 니은이 돼야 됩니다. 이 문제 이해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보면은 5번부터는 운동 법칙에 대한 문제고요. 운동 법칙 첫 번째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도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법칙. 관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관성 물체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 변하지 않으려는 성질을 관성이라고 했었고, 운동 상태가 안 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자 힘이 0일 때 성립해야겠죠.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따라서 정지하고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있을 거고,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무슨 운동에? 운동 상태 안 변하는 운동. 등속 직선 운동하죠. 속도가 안 변하는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고요. 가속도 법칙 같은 경우에는 가속도에 대한 법칙인데, 가속도는 원래 델타 T분의 델타 V로 구했었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으로 구했었어. 근데 이거를 다르게도 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가속도는 질량이랑 힘 두 가지랑 관련이 있다 그랬고요. 자, 질량이 클수록 속도 변화량이 어떨까요? 작은 공이 있고 무거운 큰 공이 있어. 내가 똑같은 힘으로 발로 찼을 때 누가 더 속력 빨라져? 당연히 작은 게 속력 더 많이 빨라지죠.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잘 변해요. 그래서 가속도는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 잘 변한다. 가속도는 질량에는 반비례 관계고요. 힘 똑같은 질량의 공이 있을 때 내가 큰 힘으로 발로 차는 거랑 작은 힘으로 발로 차는 거 누가 속도 많이 변해? 당연히 힘의 크기 클수록 속도 많이 변하죠. 따라서 가속도는 힘에 비례하죠. 힘이 클수록 속도 많이 변하고 질량 작을수록 속도 많이 변한다. 따라서 여기서 나온 식이 A는 M분의 F, A는 M분의 F로 구할 수 있고, 식 변형시키면 F는 MA. F는 MA가 가속도 법칙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 법칙은 뒤에 문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 볼 거고요. 가속도 법칙 할 때 우리가 역학계 운동이라는 거를 같이 봤었어요. 역학계 운동이랑 두 물체 이상이 같이 운동하는 거, 실로 묶여져 있거나 아니면 같이 밀거나 같이 운동하는 거를 역학계 운동이라고 했었고, 이거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기억나? 역학계 운동 푸는 방법. 첫 번째, 두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보고 한몸 가속도를 구해준다.
물체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걔네는 가속도가 똑같아요. 속도 변화도 똑같고요. 그래서 한 번 가속도를 구해주고요. 두 번째, 가속도 알고 있으니까 가속도 법칙 F는 ma 사용해서 각각의 R자 힘 구해줄 수 있죠. R자 힘 구한 다음에 나머지 힘 찾으면 되겠죠. 두 개의 물체가 붙어 있고 내가 왼쪽에서 9N의 힘으로 두 물체를 같이 밀었어. 그럼 얘네 두 개 같이 운동하니까 역학계 운동이죠. 자, 첫 번째 한 번 가속도 구하기. 얘네 두 개 한 물체로 보면은 3kg짜리 물체를 내가 9N의 힘으로 밀고 있는 거죠. A는 M분의 F인데 전체 질량 3, 전체 힘 9. 따라서 가속도 3. 둘 다 가속도는 3이고요. 두 번째, R자인 구하면 되겠죠. F는 ma 1kg짜리 구해주면은 질량 1, 가속도 3. 얘는 R자인 3. 2kg짜리는 질량 2, 가속도 3. R자인 6. 그 다음에 R자인 표시할 때는 반드시 동그라미 치고 방향 같이 표시해야 된다고 했어요. 방향 틀리면은 힘 다르게 나와요. 힘이 오른쪽으로 작용하니까 둘 다 힘 오른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나머지 힘 잡기. 2kg짜리는 1kg짜리가 미는 힘밖에 없잖아. 그죠? 이 힘이 곧 R자 힘이 되겠네. 얘가 6N이라는 거죠. 1kg짜리가 2kg짜리를 미는 힘이 6. 그러면은 작용 반작용 때문에 2kg짜리가 1kg짜리도 6으로 밀겠네. 따라서 1kg짜리 보면은 오른쪽으로 9N 작용하고요. 왼쪽으로 6N 작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R자 힘은 오른쪽으로 3N 나오죠. 이 방법대로 풀면 됩니다. 자, 5번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같이 해볼게요. 자, 질량이 1kg인 A, 질량이 3kg인 B 두 물체를 고정그릇에 매달아 놨다. 이때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줬네요. A, B 둘 다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 작용하고 있죠. 중력은 똑같이 F는 ma. 근데 여기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근데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줬네. 중력은 질량 곱하기 10 해주면 되죠. 따라서 A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질량 1이니까 10. B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질량 3이니까 30. 그럼 우리는 전체 힘 구하고 싶으니까 왼쪽으로는 10만큼 잡아당기고 오른쪽으로는 30만큼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전체 힘은 오른쪽으로 20만큼 잡아당기고. 그래서 B는 현재 아래쪽으로 운동할 거고요. A는 위쪽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럼 똑같이 첫 번째 항문 가속도 전체 질량 4분의 전체 힘 20 하면 5.
R자인, F는 MA. A의 작용하는 R자인 1 곱하기 5. 동그라미 치고 방향. B R자인 3 곱하기 5. 그러면은 A 먼저 보면은 A는 아래쪽으로 10만큼 작용하고 있어. 그 다음에 위쪽으로 실이 A를 잡아당기고 있겠지? 이 힘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R자 힘이 5가 되려면 실이 A를 얼마큼 잡아당겨야 돼? 그렇지. 15만큼 잡아야 당겨야지 A R자 힘 15 빼기 10해서 5 나오죠. 그럼 B는 얘는 아래쪽으로 30만큼 작용하고 있어. 근데 R자 힘이 아래쪽으로 15야. 그럼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은 15가 돼. 그러면은 30 빼기 15 해서 아래쪽으로 15. 그래서 보니까 두 개 힘이 똑같죠. 실 같은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 법칙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같은 실이면은 무조건 힘 똑같다고 했었어요.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1번 A의 작용은 R자 힘 5m. 2번 B의 가속도 5m/s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6번 문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볼게요. 그리 가는 마찰이 없는 수표면에서 질량이 2kg의 수레와 질량이 1kg의 추를 도르래를 이용하여 실로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마찰이 없는 수표면에서 질량이 1kg의 수레와 질량이 2kg의 추를 도르래를 이용하여 실로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나 그림 나와져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우선은 추가 지금 매달려 있으니까 중력 작용하고 있을 거고, 여기에 중력 가속도 10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kg짜리에는 16ton의 중력이 작용하고요. 2kg짜리에는 26ton의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가 먼저 해보면, 가속도 A는 전체 질량 3분의 전체 힘 10, 3분의 10. 그러면은 R자인 1kg짜리는 3분의 10 아래쪽 방향, 2kg짜리는 3분의 20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면은 가속도 A는 3분의 힘 20. 따라서 2kg짜리는 3분의 40. 얘는 3분의 20. 그리고 나서 나머지 힘 찾으면은 2kg짜리 물체 먼저 보면은 얘는 실이 수레를 잡아당기는 힘밖에 없죠. 이 힘이 곧 R자 힘이라는 얘기네. 실이 2kg짜리를 3분의 20으로 잡아당기고요. 똑같은 실, 하나의 실이니까 여기도 똑같은 크기의 힘이 걸리겠죠. 그렇게 해서 보니까 1kg짜리 아래쪽으로 16톤, 위쪽으로 3분의 20 하면은 아래쪽으로 3분의 10 R자임 나오네. 맞죠? 그 다음에 나와보면은 얘도 R자임이 곧 실이 수레를 잡아당기는 힘 3분의 20. 그럼 얘도 3분의 20.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아래쪽으로 3분의 60 빼기 위쪽으로 3분의 20 하면은 3분의 40 R자임 3분의 40 그래서 문제에서 가하나에서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의 크기, 이 힘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얘가 T 가가 될 거고 얘가 T 나. 근데 힘의 크기 똑같으니까 B는 1대1이 되겠네요. 답은 1번. 됐어요? 자, 넘어가서 7번 문제 보면은 7번은 작용반작용 법칙 나와져 있어요. 작용반작용 법칙이랑 힘의 평형 두 가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물체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도 16to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왼쪽으로도 16ton의 힘으로 잡아당기고, 그러면은 얘 R자임 얼마? R자임 0이 되겠죠. 그래서 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이 두 개의 힘을 힘의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작용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두 물체가 있을 때 하나의 물체가 다른 물체의 힘을 가하면 그 물체도 무조건 반대 물체의 힘을 가한다. 이게 작용반작용입니다. 책상이 있고 이 위에 책이 있어. 그러면은 책에 중력이 작용하니까 책이 책상을 누를 거야. 그죠? 책이 책상을 누르는데 작용 반작용 때문에 책상도 책을
위로 밀어내죠. 이게 작용 반작용 거지. 그래서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힘이 작용점이 하나의 물체에 있다고 했어요. 작용점이 한 개고요. 작용 반작용 같은 경우에는 작용점이 두 개라고 했어요. 작용점이 서로 다른 물체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힘의 평형 같은 경우에는 알짜 힘을 구하면은 알짜 힘이 0이 나올 거고, 작용 반작용에서는 알짜 힘 구할 수 있다 없다? 알짜 힘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작용 반작용에 있는 힘은 두 힘을 빼거나 더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작용점이 다른 물체에 있으니까. 다른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니까 알짜 힘을 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구분하면은 구분 잘 안 되니까 쌤이 쉬운 방법 알려줬었죠? 기억나죠? 주어 목적어만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했어요. 주어 목적어. 자, 주어 목적어를 봤는데 주어 목적어가 반대로 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작용 반작용. 근데 주어 목적어가 아예 다른 물체다. 그러면 힘의 평형. 자, 예를 들면은 책이 책상을 누르는 힘. 여기서 주어는 책, 목적어는 책상. 그러면은 얘 반작용 구하려면은 주어 목적어 반대로 해주면 되죠. 책상이 책을 밀어내는 힘. 이런 식으로 주어 목적어 반대로 되어 있으면은 작용 반작용. 그러면 문제 한번 보면요. 지금 책상 위에 책이 올려져 있고 그 책을 손으로 누르고 있어. 근데 지금 손도 책도 책상도 전부 다 정지하고 있으니까 알짜임 다 0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 책에 작용하고 있는 합력은 0이다. 맞죠? 책은 정지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합력 0. 니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다. 지금 책은 손으로 누르고 있기 때문에 책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은 원래라면 손이 없다라면 책의 중력만큼 책상을 누를 거야. 근데 난 지금 손으로 더 누르고 있잖아. 손의 힘까지 같이 더해줘야 돼. 지금 책상은 책의 중력이랑 손의 힘 둘 다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책상도 알짜 힘이 0이야. 따라서 책상이 받는 힘만큼 책상도 책에 힘을 가하게 되겠죠. 얘는 책상이 받는 힘, 얘는 책상이 가하는 힘. 그래서 지금 책상은 책 중력뿐만 아니라 손으로 누르는 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면은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 책상이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책에 작용하는 중력 플러스 손으로 누르는 힘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손이 책을 누르는 힘과 책이 손을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맞아요? 틀려요? 작용 반작용 주어 목적어 보면 되죠. 손이 책을
책이 손을 주어 목적어 반대로 되어 있네. 작용 반작용 맞네요.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운동 법칙까지 마무리했고요. 마지막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은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운동량은 기호 P, 충격량은 기호 I. 자,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운동하는 정도는 뭐랑 관련 있다고 그랬어요? 운동하는 정도는 질량이 클수록 운동 많이 하고요. 속력이 빠를수록 운동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P는 mv 질량 곱하기 속도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질량은 방향을 안 가지지만 속도는 방향을 갖기 때문에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이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충격량. 물체가 충격을 받으려면 일단 힘이 가해져야 될 거고, 따라서 힘의 크기 클수록 충격 많이 받겠죠. 힘이랑 비례하고요. 그 다음에 힘을 오래 작용할수록 시간이랑 관련이 있다. 힘을 작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충격 많이 받죠. I는 F 델타 T,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해주면 되고, 이때도 시간은 방향 안 가지고 힘은 방향 가지니까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이랑 같다. 그 다음에 운동량이랑 충격량의 관계를 봤었는데, 어떤 물체가 있었는데 그 물체에 내가 힘을 가했어. 물체는 충격을 받았죠. 그러면 충격을 받은 다음에 운동량이 변할 거야. 얼마큼 변한다? 충격을 받은 만큼 변한다. 그래서 물체가 충격을 받으면요, 운동량이 변할 거고요. 그때 변한 운동량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충격받은 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충격받은 만큼 운동량 변한다. I는 델타 T. 따라서 얘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면 돼. 그 다음에 이 단원에서의 핵심은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그 물체의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이랑 충돌 후의 운동량의 합이 같다. 두 물체가 충돌을 할 거야. 그러면은 얘 질량 MA, 얘 질량 MB, 속력 VA, VB. 이때 운동량은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방향이 다르면은 부호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자. 얘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니까 운동량 플러스 MA, VA. B는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운동량 마이너스 MB, VB.
얘네 충돌을 하게 되면은 운동량이 변할 거고요. 질량은 변하지 않죠. 충돌한 다음에 A는 왼쪽으로 운동한다고 해보자. VA 다시 VB 다시 속력 변합니다. A의 운동량 마이너스 MA VA 다시 B의 운동량 플러스 MB VB 다시. 지금 각각의 운동량을 보면은 A의 운동량은 변했어요. 그치? A 자체는 운동량이 변했어. B도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B의 운동량도 변했어. 각각의 운동량은 변해. 근데 뭐가 똑같다고? 처음에 두 물체의 운동량을 더한 게 나중에 충돌하고 운동량 더한 거랑 같다. 운동량의 합이 똑같다. 운동량의 합. 그래서 두 물체 충돌하면은 무조건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운동량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는 두 물체 충돌할 때 얘네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힘이 동일하잖아. 그래서 두 물체 충돌하면은 항상 속력량이 같다 그랬죠. A가 받는 힘이랑 시간 그리고 B가 받는 힘이랑 시간 전부 다 동일하기 때문에 A가 받은 충격량이랑 B가 받은 충격량은 항상 동일. 대신에 방향은 당연히 반대지. A는 힘을 왼쪽으로 받을 거고 B는 힘을 오른쪽으로 받으니까 방향은 반대. 대신에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겁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 문제를 보면은 항상 문제 나오면은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무조건 충돌 후 그림 그리고 질량 표시. 이것만 지켜주면은 실수할 일이 없어요. 자, 문제가 나왔는데 1kg짜리랑 2kg짜리가 충돌을 할 겁니다. 처음에 2kg짜리는 정지하고 있었고 1kg짜리는 오른쪽으로 3m/s로 운동하고 있었어요. 근데 충돌한 다음에 1kg짜리는 왼쪽으로 1m/s로 운동하고요. 2kg짜리의 속력은 모른대요. 그래서 2kg짜리의 속력을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됩니다. 우선은 운동량을 각각 구해주면 돼요. 1kg짜리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질량 곱하기 속력 3 플러스 3. 얘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 0. 그 다음에 충돌 후에 1kg짜리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질량 곱하기 속력 1. 얘 운동량 모르지만 속력 V라고 해두면은 운동량 2V. 근데 이거의 합이 같다. 그러면은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은 플러스 3. 그러면은 충돌 후도 플러스 3이 돼야 되죠. 그러면 2V가 얼마란 뜻이야? 플러스 4가 돼야 돼. 그래야 두 개 더해주면 플러스 3되지. 그럼 2V가 플러스 4면은 V는 플러스 2 오른쪽으로 2m/s 운동하고 있다라고 봐주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물체의 충격량 한번 볼게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 (1kg짜리) 보면은 낮은 운동량
처음 운동량 플러스 3, 충격량 마이너스 4. 2kg짜리는 나중 운동량 플러스 4, 처음 운동량 0, 얘는 플러스 4. 보면은 두 개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은 반대. 근데 1kg짜리, 즉 왼쪽에 있는 물체는 무조건 왼쪽으로 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충격량은 마이너스 값을 받고요.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항상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충격량이 플러스 값을 받아요. 그래서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라는 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질량 m인 물체 A가 정지에 있는 질량 2m인 물체 B를 향해 3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B와 충돌한 A가 반대 방향으로 V의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충돌선 오른쪽으로 3V 운동량 플러스 3mV. 얘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 0. 얘 왼쪽으로 운동하니까 마이너스 mV. 그러면은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 구해주면 플러스 3mV. 그럼 충돌 후에도 플러스 3mV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얘 운동량 얼마? 플러스 4mV. 근데 질량이 2mV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2V로 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줘야죠. 그래서 기어 충돌 후 B의 속력은 2V 맞고요. B는 충돌하는 동안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다. 맞죠? 작용 만들기 법칙 때문입니다. 디귿 충돌하는 동안 A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충격량 크기 낮은 운동량 마이너스 mv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은 마이너스 4mv. 왼쪽으로 4mv 충격량 받았죠. 디귿도 맞죠. 답은 5번. 다음 넘어가면은 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을 할 때 충격량은 변하지 않으면서 대신에 시간을 길게 해주면은 힘이 줄어든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계란 두 개를 떨어뜨릴 때 하나는 시멘트 바닥, 하나는 방석에 떨어뜨리면 방석에 떨어진 거는 안 깨지고 시멘트에 떨어진 거는 깨지죠. 그거를 이걸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동일하더라도 시간을 길게 해주면은 힘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란이 안 깨진다. 방석이나 에어백 같이 푹신푹신한 거는 들어가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그래서 힘이 줄어드니까 방석에 떨어진 거는 안 깨진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9번 보면은 질량이 같은 동일한 두 물체가 같은 속도로 종류가 다른 벽에 충돌하여 튕겨져 나왔다. 같은 속도, 질량도 동일하고 속도도 동일하네.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림 1은 충돌 과정에서 벽 1과 벽 2가 받은 충격력, 얘를 충격력이라고 하죠. 충격력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그래프다. 그래프의 면적은 같고 벽은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공기 저항이나 중력의 영향은 무시한다. 지금 힘 시간 그래프 나와져 있습니다.
나오면은 그래프 아래쪽의 면적이 뭘 의미해요? 면적은 가로 곱하기 시간, 아니 가로 곱하기 세로, 핀 곱하기 시간 따라서 충격량. 아래 면적은 무조건 충격량을 의미하는데 지금 면적이 동일하대. 충격량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충격량 동일. 근데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시간이 짧게 걸리면서 힘의 크기가 크고요. 이 그래프는 시간이 길게 걸리면서 힘의 크기는 작은 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그래프 중에서 어떤 게 물체가 안 깨질까? 흰색이야, 노란색이야? 시간을 길게 해서 힘을 줄여줬으니까 노란색 벽에 부딪힌 거는 안 깨지겠죠. 힘을 적게 받는. 그래서 1번 어느 벽에 충돌하는 물체가 깨질 확률이 더 큰지 또는 같은지 판단하여 적고 그렇게 판단할 이유를 간단히 서술하시오. 벽 1과 벽 2 중에서 물체가 깨질 확률이 큰 거, 힘을 더 많이 받는 거, 벽 1이 되겠죠. 벽 1. 그래서 판단한 이유는 시간이 짧으니까 힘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2번 물체의 질량은 0.2kg이고 그래프의 면적은 10이다. 충돌 전 공의 속력이 30m/s이고 벽에 충돌한 후 공의 속력은 얼마인가? 여기서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10이다. 충격량이 10이다. 라는 거 제시해 줬는데 주의해야 될 게 여기 벽이 있고 공이 있어. 얘가 운동을 하면은 벽에 충돌한 다음에 운동을 반대 방향으로 하자. 그치? 벽에 충돌하면은 운동을 반대 방향, 즉 속도의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은 속도의 변화량을 구할 때 주의 속도를 더해줘서 구한다 그랬죠. 방향이 반대면. 기억나세요?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은 속도 얼마큼 변했어 하면은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 빼주면 돼. 근데 방향이 이렇게 반대면은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 변화는 두 개를 더해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만 주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질량 제시해 줬고요. 속력이 30인 거 제시해 줬어요.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다. 운동량 변화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랑 같다. 질량이 0.25, 속도 변화는 모르겠다. 따라서 속도 변화 델타 V는 0.2분의 C 하면은 50. 속도 변화가 50m/s. 그러면 나중 속도가 얼마란 얘기야? 나중 속도는 20이어야 돼. 처음 속도가 30이었으니까. 그래서 벽에 충돌하는 공의 속력은 20m/s다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해서 역학 부분을 한 번씩 쭉 훑어봤는데요. 여기 있는 문제들을 다 이해하고 풀 수 있으면은 웬만한 문제들은 대부분 다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 계속 질문을 하세요. 모르는 채로 넘어가지 말고, 알겠죠?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